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10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어닝 시즌은 굉장히 재미가 느껴집니다. 사실 지난 몇 분기 동안 어닝 시즌이 재미가 없었죠. 기업들, 특히 이제 테크 기업들의 어닝이 발표되고 나면 실망스러운 결과가 보고가 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닝 실적 발표되는 게 좀 두렵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긴장도 많이 됐었죠.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대체적으로 테크 기업들 그리고 성장 주식들이 굉장히 멋진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어닝 결과 발표될 때마다 굉장히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성장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어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도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는 성장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어닝 결과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무려 23.4%나 폭등을 했습니다. 크리스퍼도 마찬가지죠. 어닝 결과 발표 이후에 13.3%. 앞으로 크리스퍼가 개발하고 있는 유전자 가위 치료제에 대한 상업화를 기대하면서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갔고요. 그 여파로 에디타소도 6.8%, 업스타트가 이제 어닝 결과를 앞두고 있었는데 5.3% 미리 올라갔습니다. 업스타트의 어닝 결과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밖에도 여러 성장 주식들이 최근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추세가 이어지길 바라면서 5월 10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시킨알파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의 선물 지수를 보시면요.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다우존스 0.12% 올라가고 있고요. S&P 500의 선물 지수는 0.18%, 나스닥도 0.19% 상승하는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트렌딩 애널리시스 그리고 트렌딩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킹알파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확인하고 있는 분석 기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렌딩 뉴스는 지금 현재 가장 인기가 많은 뉴스를 정리해주는 섹션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인 스탠 드랭켄밀러가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시장 전망에 대한 글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은 클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기사는요. 과연 세계적인 투자자 스탠 드랭켄밀러가 지금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기사의 제목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유명한 투자자인 스탠리 드랭켄밀러가 보기에는 하드 랜딩이 오고 있다. 따라서 미국 경제가 조만간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이 높다라고 그는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요. 스탠리 드랭켄밀러가 얼마나 대단한 투자자인지 잠깐 수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드랭켄밀러는 30년 동안 노로스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없는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30년 전에 그를 따라서 $1000를 투자했다면 지금 현재 자산의 가치는 26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그 얘기는요. 매년 평균적인 수익률이 무려 31%에 달하는 정말 전선적인 투자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 가치가 있다는 거죠.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투자자 스탠리 드랭켄밀러가 얘기했다. 자, 그가 보기에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 2008년과 같은 리세션 혹은 그 이상 되는 굉장히 심각한 리세션이 올 잠재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각한 리세션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가 생각할 때는 하드랜딩이 오기는 한다. 자, 따라서 2008년과 같은 엄청난 리세션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리세션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여기 바로 밑에 드랭켄밀러가 예상하고 있는 리세션의 피해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자, 그가 생각하는 리세션은 아마도 기업의 실적, 기업의 순이익을 20% 정도 감소시킬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이요 5% 이상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얘기는 어제 2023년 션 인베스트먼트 컨퍼런스에 등장을 해서 드랭켄밀러가 한 얘기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만약에 내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그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을 빠져나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드랭켄 밀러가 얘기하기를 그는 예상하고 있다. 배드 바스 앤 비욘드 같은 상황이 조금 더 많이 앞으로 발생할 거라고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계속해서 많은 기업들이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랭켄 밀러가 얘기하기를 그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가오는 미래에 인공지능이라는 테크놀로지가 경제에 가져다둘 엄청난 잠재적인 파장에 대해서는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생각할 때 AI는 정말 리얼이다. 따라서 찐이라는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엄청난 영향,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AI다. 어느 정도냐면요, 인터넷이 우리한테 끼친 영향만큼 정말로 대단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만약에 다가오는 미래에 하드랜딩, 리세션이 발생한다면요, 투자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2001년, 2002년에도 그때 이제 테크 버블이, 닷컴 버블이라고 부르죠.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의 기회가 찾아왔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아마존이겠죠. 그렇게 그때 이후로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만약에 하드랜딩이 찾아온다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기업이 있을 거고, 그때 이제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면요, 좋은 수익을 올릴 기회가 창조된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드랭켄 밀러가 얘기하기를 그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 기관에서는 지금 두 가지의 인공지능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따라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특히 엔비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만약에 정말 심각한 리세션이 오더라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인가 잘 알 수 없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스테이트먼트, 바보 같은 발언이다.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멀티플을 보면요, 너무나 비싼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앞으로 꾸준한 상승을 보일 거라고 예측을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투자자들은 보통 리세션이 찾아오면 스테이플주에 투자를 했다. 스테이플주는요, 필수 소비재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경기에 상관없이 꾸준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리세션이 찾아오더라도요,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다. 따라서 앞으로 리세션이 오건 말건 엔비디아의 미래는 창창하다라고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요, 전설적인 투자자 드랭켄 밀러의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인공지능 쪽에 엄청난 투자의 기회가 숨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고요. 또 그는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선두주자로서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는 염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현재 인공지능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선망의 대상인 오픈 AI의 CEO는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만이 얘기하기를 메타 플랫폼즈가 앞으로 인공지능 쪽에 진정한 플레이어, 대단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만이 말했다. 자, 그가 생각할 때는요, 메타 플랫폼즈라는 기업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인공지능 쪽에서 서프라이징, 깜짝 놀랄 만큼 새로운 리얼 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리얼 플레이어는 실세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인공지능의 테크놀로지를 끌고 나갈 진정한 강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메타 플랫폼즈의 이니셜 포레이, 초기 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쪽의 새로운 시도를 보면요, 굉장히 컨퓨즈드하다. 자기도 잘 알 수 없을 만큼 어리둥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얼트만이 얘기했다. 2023년 션 인베스트먼트 컨퍼런스 앞에 드렁큰 밀러가 출연했던 같은 컨퍼런스에 나와서 이러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기사에는요, 오픈 AI CEO가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메타 플랫폼즈에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메타 플랫폼즈의 지난 어닝콜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 이제 CEO인 저커버그 그리고 경영진에서 인공지능에 굉장히 집중하는,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자, 그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 인공지능이 얼마나 많은 관여와 기여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줬는데요. 가령 인스타 같은 경우는요, 전체 컨텐츠 중에 40% 정도가 지금 인공지능에 의해서 추천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인스타를 이용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스트가 있잖아요. 이 포스팅이 모두 인공지능에 의해서 반 가까이 추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AI 때문에 또한 상업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 쪽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숏폼 비디오가 있죠.
릴즈라고 부르는데요. 이 릴즈의 수익성이 과거 1년 동안 30% 정도 상승했다. 인스타그램은 그렇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인해서 40% 정도 수익성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메타 플랫폼즈 같은 경우는요, 인공지능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상품 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지난 어닝콜에서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번 오픈 AI의 CEO 말이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메타 플랫폼즈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에서 소개드린 두 개의 기사에는요, 앞으로 인공지능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세 개의 기업이 소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세 번째는 메타 플랫폼즈인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과연 어떤 기업이 인공지능의 미래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YTD로 봤을 때 2023년 들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100% 올라갔죠. 99.6% 상승한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8.1%, 메타 플랫폼즈는 87.09%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28%도 대단하죠. 1월부터 5월까지 28% 올라갔으면 많이 올라간 건데요. 두 기업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대적으로 좀 수익성이 적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에는 레이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트 스코어를 보시면요, 엔비디아는 홀드, 마이크로소프트 홀드, 유일하게 메타 플랫폼즈가 강력 매수를 받고 있고요. 자, 반면 시킹 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애널리스트의 레이팅을 보시면 엔비디아는 홀드, 마이크로소프트 바이,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 역시 바이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를 보면 세 기업 모두 매수 의견을 획득하고 있다. 따라서 레이팅으로 봤을 때는 현재 메타 플랫폼즈의 투자 가치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자, 밑에 퀀트 랭킹을 보시면요, 세 개의 기업이 각기 다른 산업 섹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인더스트리를 보시면요, 엔비디아는 세미컨덕터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스템즈 소프트웨어에 속하고요. 메타 플랫폼즈 같은 경우는 인터랙티브 메디어 앤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메타 플랫폼즈는요, 인터랙티브 메디어 앤 서비스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3개의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퀀트 스코어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 메타 플랫폼즈고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총 68개의 반도체 기업 중에 12위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시면 47개의 시스템즈 소프트웨어 중에 12위에 마크가 되어 있다. 자, 한번 여기를 클릭을 해볼까요? 자, 클릭해 보시면요, 지금 현재 시스템 소프트웨어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퀀트 스코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몇 개가 보이죠? 7위에 지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4.3이라는 퀀트 스코어를 받고 있고요. UiPath가 8이네요. 4.25. 그리고 이제 10위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 섹터별로 그리고 인더스트리별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퀀트 팩터 그레이드를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퀀트 스코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메타 플랫폼즈는 강력 매수를 받았고요. 반면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유 의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밸류에이션 때문입니다. 자, 퀀트 스코어는 이렇게 5가지의 다른 팩터가 종합적으로 녹아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 두 번째는 성장률, 세 번째 수익성, 네 번째 모멘텀, 주가의 힘이죠. 마지막으로 EPS의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5가지의 요인을 모두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나오는 것이 퀀트 스코어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자, 만약에 5가지의 조건 중에 단 한 가지라도요, F를 받거나 아니면 D-D0를 받게 되면요, 퀀트 스코어가 전반적으로 보유 의견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F를 받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밸류에이션 하나 때문에 현재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퀀트 스코어는 보유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면 메타 플랫폼즈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D0, D-가 아니라 D+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따라서 메타 플랫폼즈는 지금 현재 강력 매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 다른 팩터 그레이드를 보시면 성장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가장 좋죠. A-, 메타 플랫폼즈가 그 뒤를 이어서 B-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로스에서 D를 받고 있습니다. 자, 수익성을 보시면 세 기업 모두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죠. A+를 받고 있고요. 모멘텀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A+,
메타 플랫폼즈가 A+,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A0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EPS의 수정치를 봐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엔비디아는 B-, 마이크로소프트는 B+, 메타 플랫폼즈 역시 A-를 받으면서 세 종목 모두 좋은 추세를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고요.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혹시 테슬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굉장히 흥미진진한 기사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일단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테슬라가 엄청나게 커다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전기차 기업에 비해서 유리하다는 거죠. 자,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부르는 이 법안에 의해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게 됐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모건 스탠리라는 투자 기관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분석을 내놨다. 어디에 관련된 분석이냐면요.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안이요. 전기차 섹터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게 될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살펴보면요. 투자자들이 지금 언더에스티메이팅 하고 있다.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냐면요. 지금 이 법안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테슬라한테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긍정적인 캐탈리스트 역할을 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 이름은 아담 조나스고요. 이 애널리스트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믿기로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요. 도와줄 것이다. 자, 이 자동차 산업 섹터의 레벨을 맞춰주고요. 또한 브로더 일렉트릭 비이클 인더스트리니까 전반적인 넓은 의미의 전기차 산업을 골고루 혜택을 나눠줄 것이다. 에즈홀이라는 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는 거죠. 따라서 한두 기업이 아니라요. 스타트업 기업부터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까지 모두 다 전기차 섹터로 이전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담 조나스 그리고 그의 팀이 보기에는요.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테슬라에 특히 엄청난 이로운 점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지죠. 여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아담 조나스가 보기에는요. 지금 현재 테슬라의 생산 대수가 상대적으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잖아요. 거기에 코스트 어드밴티지, 비용이 상당히 낮은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마진이 굉장히 높죠. 자,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갭이 발생한다. 자, 어디에 대한 갭이냐면요. 오퍼레이팅 마진입니다. 영업 마진에서 다른 기업들과 테슬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잖아요. 자, 근데 그 차이가 단순히 1, 2% 정도가 아니라 thousands of basis point니까요. 10% 이상, 두 자리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이 마진의 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따라서 테슬라 입장에서는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이미 굉장히 높은 마진을 오히려 더 향상시킬 수 있게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조금 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이용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가격을 인하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담 조나스가 보기에는요. 테슬라는 아마도 이 수익성을 더 올리기보다는요. 시장 점유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이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의견을 테슬라에 주고 있고요. 타겟 주가는 $200입니다. 자,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타겟 주가를 얘기할 때는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1년 안에 $2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 형성된 목표 주가는 다음과 같은 계산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요. 자, 아담 조나스가 봤을 때 지금 전기차 쪽만 따로 띄워보면요. 테슬라의 주가는 $88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모빌리티.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이 지금 현재로서는 $9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서플라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부품을 판매하면서 $28 정도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자, 네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기업으로서도 $33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 테슬라고요. 다섯 번째 보험 기업으로서 $8 정도. 자,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도 $33의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더해보면 $200의 목표 주가가 형성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이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나머지 섹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의 미래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23%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어닝 결과로 인해서 주가의 흐름이 엄청난 기업이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업스타트입니다. 자, 업스타트는 이미 어제 장중에 5.3% 상승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닝이 발표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40% 가까이 주가가 폭등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과연 어떤 어닝 결과 발표됐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자, 1분기의 EPS를 보시면 0.61을 발표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마이너스 0.81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망치와 실제 보고치가 상당히 많은 갭을 보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ay not be comparable이다. 자, 그 얘기는요,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해서 이번 분기의 어닝 실적은요, 굉장히 좀 일회성 비용이 많이 감축이 됐거나 아니면 일회성 수입이 있었다. 따라서 0.61은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매출이 중요한데요. 103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은 무려 마이너스 66.8%였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업스타트의 매출이 그렇게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3.25밀리언 초과적으로 매출을 만들어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죠. 자, 다음은 아웃룩, 가이던스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시면 매출이 135밀리언을 찍을 것이다. 자, 반면 컨센서스는 126.24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도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서는 좋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넷인컴 로스, 따라서 순손실이죠. 자, 손실은 마이너스 40밀리언,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와우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주가가 40%나 급등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른 기사를 찾아봤더니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업스타트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2분기에 에비타에 대한 전망이 브레이크 이븐을 찍었다. 자, 에비타 수익은요, 이제 어닝과 비슷한 건데 텍스라든지 이자라든지 감가상각을 빼기 전에 이때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 수치는 이제 다음 분기에 브레이크 이븐, 드디어 0으로 간다. 따라서 적자도 아니고 흑자도 아닌 상태로 갈 수 있다. 그 얘기는요, 과거 몇 분기 동안 굉장히 수익률이 안 좋았는데 이제 흑자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왜냐면 지금 2022년 1분기 같은 경우는요, 에비타 수익이 마이너스 31.1밀리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 역시 마이너스 16.5거든요.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에비타 수익이 다음 분기에도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브레이크 이븐을 찍는다. 따라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공매도가 들어가 있는 기업인 업스타트가 지금 수키즈를 이뤄내고 있다. 따라서 공매도분들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버진 갤럭틱 역시도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5% 넘게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1분기의 갭 EPS를 보시면 마이너스 0.57이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6센트가 모자랐습니다. 자, 매출은 0.39밀리언, 39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낸 건데요. 작년 대비해서는 21.9%가 올라갔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0.93밀리언이 모자랐습니다. 자, 하지만 버진 갤럭틱은 아직 상업적으로 이제 런칭을 하지 못했잖아요. 우주여행을 이제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식으로 런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닝 결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현금 보유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강력하다. 자, 왜냐면 874밀리언 정도를 지금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가지고 있다. 현금 보유량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 874밀리언이 괜찮은 보유량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버진 갤럭틱 페이지로 들어가서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현금을 태우고 있는지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내려가시면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가 있죠. 자, 위에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캐시를 얼마나 태우고 있는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12개월 동안 TTM이라는 것은 트레일링 12months의 약자죠. 지난 12개월 동안 버진 갤럭틱은요, 380밀리언 정도의 현금을 태운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현금의 보유량이 900밀리언보다 약간 떨어졌잖아요. 자, 그 의미는 다가오는 2년 정도 견딜 수 있는 현금이 마련되어 있다. 자, 만약에 2년 내에 캐시플로우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지 못한다면 가지고 있는 현금이 모두 바닥이 나겠죠. 그렇게 되면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부채의 규모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비즈니스 업데이트겠죠. 자, 커머셜 서비스, 드디어 우주여행을 2023년 2분기에 시작할 것이다.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그 얘기는요, 다가오는
6월 달에 드디어 우주여행이 시작된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2023년 5월 8일 날 발표하기를 이제 버진 갤럭틱이 5월 말 정도에는요, 한 번 더 우주여행을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버진 갤럭틱의 미션 스페셜리스트를 태우고요, 마지막 점검을 한다. 따라서 6월 달에 정식으로 이제 상업적인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요,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5월 말에 계획이 돼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난 사항입니다.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는요, 어닝 결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6월 달에 우주여행이 실시된다. 이런 소식을 전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긍정적인 소식이었다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어닝 결과고요. 에어비앤비의 어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어제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12% 이상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에어비앤비의 Q1 1분기의 갭 EPS를 보시면 0.18 흑자를 기록했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는요, 무려 8센트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전망치는 10센트에 불과했는데 18센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호실적이죠. 순이익이 기대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추세를 보여줬고요. 자, 매출 같은 경우는 1.82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20.5%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3천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고요. 자, 그리고 굿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에어비앤비가 얘기하기를 First Cap Profitable Q1이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1분기가 원래 굉장히 좀 비수기잖아요. 1분기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 분기가 이번에 발생이 됐다.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발견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넷인컴 순이익이 117밀리언을 찍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136밀리언이 오히려 증가가 됐다. 자, 그 얘기는요, 작년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마이너스 19밀리언 순손실이 발생했었는데 올해는 순이익으로 돌아섰다. 그것도 무려 117밀리언을 만들어냈다. 굉장히 호실적인 발표가 된 겁니다. 자, 다음은 그로스 부킹 밸류입니다. 그로스 부킹 밸류는요, 총 거래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수료를 부과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에어비앤비의 매출이겠죠. 자, 전체 그로스 부킹 밸류가 20.4 빌리언을 찍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19%가 증가했고요. 자, 20.4 빌리언에서 수수료를 부과해서 만든 것이 1.82 빌리언이잖아요. 따라서 에어비앤비는 지금 현재 수수료가 거의 9% 가까이 되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은 나이츠 앤 익스피리언스 북트입니다. 전체 예약 건수죠. 전체 예약 건수가 단 3개월 만에 총 121밀리언 정도를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 19% 증가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도 괜찮죠. 자, 다음은 에비타는 262밀리언을 만들어내서요, 작년 229밀리언에 비해서 좋은 추세를 지켜냈고요. 자, 프리캐시플로우도 1.6 빌리언, 작년 대비 무려 32%나 현금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긍정적인 숫자가 나오는데요. 토탈 액티브 리스팅입니다. 지금 현재 고객을 받고 있는 에어비앤비의 숫자로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대비해서는 18%나 지금 현재 영업 중인 에어비앤비의 숫자가 증가했고요.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에어비앤비 비즈니스에 뛰어들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에버리지 데일리 레이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평단가라고 부르는 거죠. 2023년 1분기의 평단가는 168달러고요. 작년과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격은 올라가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주주 입장에서 반길 만한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쉐어 리퍼처스,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2.5 빌리언을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난 사항이고요. 자, 다음은 아웃룩 전망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의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2.35 빌리언에서 2.45 빌리언 정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시장의 전망치 컨센서스는 2.42 빌리언입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 매출의 실적이 가이던스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약간 자신 없는 가이던스가 제시됐다. 이 부분이 이제 주가의 하락을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부정적인 정보가 조금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작년 대비 성장률이 나이츠 앤 익스피리언스에서, 따라서 건수에서 그렇게 성장률이 좋지 않을 예정이다. 다음 분기에는요, 성장률이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둔화될 것이 있다. ADR이다. ADR은 객단가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지금 현재 1분기에 비해서 ADR도 그렇고 그리고 건수도 그렇고 성장률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신 없는 오조를 내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가이던스를 발표할 때 약간 자신 없는 태도를 보이자마자 주가가 12%나 급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번 분기의 종합적인 실적은요,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한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5월 10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자, 내일도 미주원의 방송은 계속됩니다. 변함없이 다양한 기사 분석하고 준비해서요.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umb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